안녕하십니까, 감동아입니다. 220개 테마로 싸움싸볼게 테마 27번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수요 곡선을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수요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요가 곧 시장 수요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시장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수요를 다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요, 별말이 없는 한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곧 시장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원래 개별 수요가 있었는데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 요걸 이제 묻는 거죠.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단에서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이걸 계산 유형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한테 조금 수준이 높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별거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개인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럼 이 사람이 곧 개별 수요자 시장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200일 때 두 단위, 100일 때 세 단위. 근데 새로운 개인 B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수요도 반영해 줘야 되겠죠. 시장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일 때 3개, 100일 때 4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둘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주어진 가격순에서 이렇게 더하는 것을 수평적 합의를 합니다. 수직적 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의 합이에요. 양. 근데 수직이 뭐예요? 가격의 합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직하고 가격하고 어떻게 기억기 이렇게 또 맞아 떨어져요. 수평적 합이다. 그러니까 양을 더하는 방법을 취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걸 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에서 이거 두 단위, 여기는 200에서 세 단위죠. 더하게 되면 몇 단위예요? 오, 다섯 단위 되겠네요. 여기는 세 단위, 네 단위 더하면 일곱 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직 탄력성을 배우진 않았는데요. 보다 완만해진 것은 지금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탄력성 배울 때 제가 탄력성 양의 변화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완만해질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탄력적으로 관찰이 되게 되죠. 보다 우측 이동한 거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수요량 증가 요인이 아니고 수요 증가 요인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니까.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요것을 갖다가 뭐 교재 앞쪽에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발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인구 증가 등이 증가한다면 수요수보다 우측 이동가 보다 탄력이 이것은 탄력적이라는 말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수요 증가에 해당한다.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출지문 확인하기입니다. 자, 해당 지역으로 인구 유입량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수가 증가한 거죠. 시장에 물건 살 사람 많아진 거죠. 수익 증가 요인이죠. 수익수는 우측 이동하거나 우상 이동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 증가, 가구 증가는 해당 상품 가격이 아니죠. 수요 증가 요인이죠. 수요량 증가 요인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구 수가 감소한다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 감소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P는 가격이고 단위가 어떻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수요 함수가 수요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한 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겠죠. 10,000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수요자 수가 2배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을이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갑을 이렇게 했는데 병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배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평적 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요. 함수가 P는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거 뭐랬습니까? 수평적 합은 양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은 밑에 제가 답을 달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 시장 수요비 2배로 증가했다 그랬죠. 그럼 수요량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수요함수 자체를 여기 Q꼴로 바꿔야 돼요. 양을 더해야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M이 시장 수요함수인데 자, 요것은 본래 함수를 갖다가 Q는 이꼴로 이렇게 바꾸고 2배 해준 거죠. 그래서 변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요것을 수요량 행토로 바꿔야 합니다. 그럼 4를 여기 넘기고요. 플러스 4QD 이렇게 됐죠. 그럼 P는 1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퀄을 중심으로 양쪽에 똑같은 걸 나눠줘도 상관없는 거죠. 아참. 그리고 이걸 1이 넘길 때 이 등호를 넘어가면요. 부호가 바뀌죠.
마법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앞놈은 순놈이 되고 순놈은 앞놈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눠줄 때는 똑같은 걸 나눠주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이름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2배로 하게 되면 QM은 이런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Q꼴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오지선다에 1번부터 5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시험 문제가 P는 이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P로 바꿔야 됩니다. 참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념 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이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의 합이다. 수평적 합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할 수도 있겠죠. 수함수를 주어진 가액수에서 양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야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또는 수평적 합이다. 그리고 그래프는 보다 완만하고 탄력적이면 보다 우측 이동한다. 이런 질문들이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 확인해 보셨습니다.